안녕하세요. 불독남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신현상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성에 관하여 살펴볼 것인데요. 오성의 필연성은 지각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지각이란 예를 들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만을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소금이란 짜고 희고 입방체 모양이다 라는 속성들을 단순 나열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각의 한계라면 단순하게 나열된 속성들을 통일시키지 못한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화 시켜주는 오성의 역할이 필연적이라고 말을 했죠. 자, 그렇다면 오성의 역할인 개념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개념화가 무엇인지 밝히는 게 이번 시간의 논의 대상입니다. 먼저 해겔은 이 개념을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물병에 있는 물을 쏟으면 물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 모든 물질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념이란 중력과 같은 힘의 원리, 즉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성이 가지고 있는 개념화가 법칙임을 알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힘의 관계를 밝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을 맛보았을 때 짜다라는 속성을 지각을 통해서 알았다면 오성이란 짜다라는 힘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밝혀주는 것입니다. 짠맛이 혀의 신경에 전달되고 신경을 통해 뇌를 자극한다는 힘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힘의 관계성이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힘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인식된 정보의 항상성과 보편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성이란 법칙을 통하여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오성의 기능인 개념이 법칙을 통하여 항상성과 보편성을 보장해 줬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립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립성이란 서로 맞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수레를 앞으로 나아가게끔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 수레와 나 사이에 힘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대립성이 존재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대립성 말고도 또 다른 특징인 구별성이라는 것도 알아볼까요? 구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설명할 때에 양전하와 음전하를 나누어서 설명하죠. 그런데 실상 존재하는 전기는 하나이지 양전하와 음전하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성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구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현상계에서 보이는 나뭇잎의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하지만 오성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엽록소라는 것을 구별시키며 이 엽록소가 초록색이기에 현상계에서도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같이 오성이란 구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법칙을 설명하려는 오성 자체적 기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화의 특징을 말하자면 무한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한자라는 것은 스스로 통일된 것들을 부정하고 넘어서 또 다른 구별을 이어나가며 무한한 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념화라는 것은 정태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오성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법칙이 있다면 이 법칙은 스스로를 부정하며 또 다른 법칙으로 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학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였다가도 발전되는 기술력으로 다시금 재조명되어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듯이 말이죠.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오성이 가지는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오성의 기능은 개념화시키는 것으로 정확히는 힘의 관계를 밝히는 법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에는 대립성과 구별성이라는 속성과 무한자라는 운동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성에게도 한계가 있다고 해겔은 말을 합니다. 총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법칙이라는 것이 현상계의 풍부한 내용을 전부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컵이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종이컵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종이컵이 떨어지는 이유가 내가 밀어서일 수도 있고 바람에 날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계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계의 모든 조건들을 법칙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로는 오성의 역할은 지극히 외부 대상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부 대상을 보는 인식 주체, 즉 나 자신의 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또는 바라보는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외부 대상을 잘 관찰하더라도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신현상학 세 번째 시간인 힘과 오성 파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식의 성장사를 정리하자면 의식은 감각적 인식을 넘어 지각 단계에 이르렀고 지각은 자신을 부정하며 결국 오성이라는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성 역시도 한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한계란 앞서 언급했듯이 인식 대상이 외부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인식의 대상을 내부적 관점으로 돌려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데요. 해겔은 그 다음 단계로 자기의식 단계를 꼽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의식 단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